안녕하세요. 떳떳이 실명을 밝힐 수 없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사연을 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과거 정말 큰 잘못을 했던 죄인입니다. 지금은 그때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며 살고 있지만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갈 뻔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저지른 짓을 들으면 무척 불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전 아들과 사랑에 빠져버렸고 그 어긋난 사랑 때문에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으니까요. 제 사연을 자세히 알게 되신다면 아마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때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조심스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 25 어린 나이에 잘 나가는 부동산 사업가와 결혼을 했어요. 당시 전 나레이터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 사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연애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당시 100억 원대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고 몇만 평에 이르는 토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는 순간 마치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처럼 구질구질했던 제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일당 6만 원을 벌기 위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게 홍보를 했던 제가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게 되었으니까요. 부자 신랑을 만나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해버린 셈이었죠. 그런데 신랑이 결혼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비명행사를 해버렸고 전 졸지에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는 과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남들은 팔자가 기구하다며 혀를 끌끌 찼지만 전 그 사람이 남긴 막대한 유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슬픔 같은 건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빨리 떠나버린 남편이 고맙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재산이 넘치도록 많다는 사실을 안 몇몇 남자들이 결혼하자며 추파를 던지기도 했지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제 눈에 들어오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재혼 상대자는 특별히 찾지 못했어요. 그 대신 연애 하나만큼은 정말 원 없이 하고 다녔죠. 수십 년간 수많은 남자를 바꿔가며 뜨거운 제 욕정을 열정적으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40대를 넘어 50대에 들어서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헛헛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제게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제가 자주 가던 골프장의 캐디였는데 28살의 젊고 팔팔한 청년이었죠.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탄탄한 몸매와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외모도 각진 턱에 날카로운 눈매로 남자다움이 물씬 나는 남자였어요. 처음엔 그 남자와 동생 같은 마음으로 가깝게 지내다가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점점 녹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린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일 뜨거운 밤을 보냈고 저 역시 젊고 건강한 남자의 양기 맛에 흠뻑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누님, 어제 누님을 만나고 나서도 밤새 그립더니 지금 누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싶네요. 아마 내일도 누님이 간절하게 보고 싶을 것 같네요. 뭐? 자기는 입에 꿀이라도 바른 거야? 어떻게 하는 말마다 그렇게 달콤할 수가 있어? 그건 꿀을 발라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님, 저 아무래도 누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어휴, 자기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나랑 자기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장애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남자는 제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며 다가오더군요. 사실 저도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에게도 진짜 사랑이 찾아왔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기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50이 넘은 여자가 20대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게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눈총을 받을 일이겠어요. 이 남자와 평생 함께 살면 좋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그 남자의 고백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게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누님, 저 큰일 났어요. 투자 한번 잘못했다가 제가 20살 때부터 캐디 일하면서 겨우 마련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집을 날려? 코인에 투자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친구는 말만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내 피 같은 돈이 몇 개월 만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님, 저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당분간 누님이랑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뭐?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겠다고? 어차피 누님은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잖아요. 아들도 장가가서 살림 차리고 산다면서요? 지금 의지할 데가 누님밖에 없어요. 누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남자는 투자를 잘못해서 온 재산을 날려먹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집도 날리고 갈 데가 없으니 자기를 거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미 한 이불 아래서 운우의 정을 나눈 사이인데 같이 사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오히려 적적했던 밤을 매일 같이 뜨겁게 보낼 수 있으니 저로선 너무나 잘된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행복하고 뜨거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저도 수십 년 만에 남자와 동거를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어 달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쯤이었어요. 느닷없이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에게 막말하며 쏘아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미쳤니? 어머니, 오랜만에 전화하셔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 젊은 남자 집에 들여서 같이 살고 있다며? 네?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너네 집에 젊은 남자가 드나든다고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아니, 너는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50이 넘은 여자가 아들보다 어린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게 말이 돼? 하늘에 있는 우리 명식이가 땅을 치겠네? 땅을 치겠어? 네 아들이랑 며느리 얼굴을 대체 어떻게 보려고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지금 명식이가 남겨준 재산 가지고 회춘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우리 명식이가 죽었어도 너는 아직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그럼 처신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지.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집에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한탄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았네. 딱 맞았어. 너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들어. 만약 또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처럼 물고 늘어질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똑바로 처신하고 살라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괜히 주변 눈치가 보이고 이 남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시댁 식구들이 자기랑 내가 동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나 봐.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 눈에 띄는 바람에 그 집에까지 소문이 들어간 것 같아. 이러다가 개망신 당하게 생겼다고. 이제 어떡하면 좋아?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님,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요. 우리가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떳떳하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진짜 그런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누님과 제가 나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제가 누님의 아들이 될게요. 뭐? 아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라니. 나이 차이로 따지자면 사실 모자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죠. 누님이 절 양자로 입적시켜주세요. 그럼 우린 평생 함께할 사이가 되는 거고 우리한테 시비 걸 사람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뭐? 양자? 어차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우리 둘만 변치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게 우리한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땐 그 남자의 제안이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이 남자를 양자로 삼으면 법적인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니까 헤어질 일도 없겠고 시댁 식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더는 시비를 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지체 없이 그 남자를 양아들로 제 호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들로 소개하고 다녔고 시댁과 친아들 내외에게도 과거부터 후원해온 아이였는데 이번 기회에 양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소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남들이 뭘 어쩌겠어요. 그렇게 우린 밖에서는 엄마와 아들로 그리고 집안에서는 끈적거리는 연인으로 이중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들로 입양하고 나니까 괜히 금단의 감정이 생기고 왜인지 더 야릇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들과 엄마 상황극을 만들어 서로의 역할에 몰입하면서 우리는 밤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곤 했죠. 그런 관계로 지내다 보니까 짜릿하고 이 나이에도 스릴 넘치는 흥분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몇 달 동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애틋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그 남자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핸드폰이 울리는데도 곤하게 잠들어 있길래 무심코 그 사람 핸드폰을 열었는데 웬 여자가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전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고 다른 여자 여럿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라고요. 야니가 나한테 그랬지? 나이 차이쯤은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고. 그런데 내가 준 카드를 들고 새파랗게 어린 년들이랑 만나고 다녔어? 이게 네가 말하는 진짜 사랑이니? 그래? 아, 정말? 누나,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누나도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 나 이제 20대야? 당연히 또래 여자들이랑 노는 게 재밌겠지? 그런데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노는 것뿐이야. 사랑이란 감정은 오직 누나한테만 느끼고 있다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난 너랑 살고 싶어서 널 양자로 호적에 올리기까지 했잖아. 그런데 넌 뒤에서 딴짓거리나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널 어떻게 믿어? 사랑을 꼭 표현해야 알아? 마음과 감정으로 느끼는 거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왜 그런 걸 몰라? 그 남자는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그때마다 제 화를 풀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이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진작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매력에 빠져있던 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고 다시 제 품에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처럼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버젓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지 핸드폰을 뒤진다는 걸 알고 따로 핸드폰까지 만들어서 은밀한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제가 눈이 안 뒤집히고 배기겠어요. 너 도대체 어젯밤에 어딜 다녀온 거야? 카드 내역 보니까 아가씨랑 노는 노래방에 갔더구만. 내가 그 노래방까지 전화해서 다 알아봤어. 너 정말 자꾸 이렇게 나올래? 아, 뭐야? 지금 남자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말 안 했어? 나 이런 거 딱 질색이라고? 자꾸 사람 숨도 못 쉬게 만들 거야? 이러니까 내가 누나한테 질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자꾸 이런 식으로 질척거리면 여자로서 매력이 뚝뚝 떨어진다고. 우리는 걸핏하면 다퉜고 심한 몸싸움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놈은 제게 주먹질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전 그래도 진짜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며 그 남자에게 분노했다가 다시 용서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독에 빠져 돌아온 그놈이 술에 취해 뱉은 말을 듣고 기절할 뻔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 아줌마야? 내가 미쳤다고 다 늙어서 단물 빠진 아줌마를 사랑하겠어? 이게 다 아줌마 돈 때문에 내가 아줌마랑 사랑 타령을 한 건데 그걸 진짜로 믿어버렸어? 근데 아줌마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양자로 입양까지 했으니? 아이고 이 아줌마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아줌마가 세상을 뜨면 그 많은 아줌마 재산이 어디로 가겠어? 아줌마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줌마 친아들이랑 나랑 반띵하면 난 너무나 남는 장사 아니야? 그래서 내가 희생정신을 갖고 아줌마랑 밤마다 침대에서 하얗게 불태운 거라고. 이제 알겠어?
취중진담이라고 인사불성이 된 그놈은 자기가 무슨 말을 뱉는 줄도 모르고 자기 진짜 속내를 쏟아내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놈을 진실한 사랑이라 믿고 이놈에게 헌신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놈은 이미 내 양아들로 호적에 올라 있었고 제가 세상을 뜨면 제 재산의 절반이 이 나쁜 놈한테 상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치가 떨리는 이 처절한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인간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겠다는 무서운 생각이었죠.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재산을 목적으로 양자로 들어온 거라는 걸 입증한다면 어떻게든 상속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제 사랑을 이런 식으로 농락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뼈에 새겨질 만큼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전 친아들 내외를 불러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양아들로 들인 놈이 결국 재산 때문에 날 농락한 것이며 난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놈을 잘근잘근 씹어먹지 않으면 죽어서도 원통할 것 같다며 절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야 내가 가진 재산이 아들 내외에게 온전히 상속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아니, 엄마. 그렇다고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인생 망친다고요. 니들이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어. 그놈은 지 건강 챙긴다고 매일 홍삼즙을 꼭 마시거든? 거기다가 수면제를 타서 깊이 잠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실에 있는 벽난로를 살짝 열어놓으면 중독돼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겠지. 이게 내 계획이야. 너무 위험한 계획 같아서 그래요. 그놈이 내 돈을 가져다 딴 여자들에게 쓴 게 지금까지 1억이 넘어. 난 이 돈도 다 회수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내 재산이랑 그놈한테 들어놓은 보험금까지 전부 다 너희들한테 줄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저는 오로지 그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결국 아들 내외는 제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 인간의 생을 끊어놓기 위한 잔인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친아들 내외는 일부러 저희 집에 방문해서 그놈이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 전 수면제를 탄 홍삼즙까지 그놈에게 먹였어요. 술을 진탕 마신 데다가 수면제까지 먹었으니 그놈 정신이 혼미해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는 쓰러지듯 잠을 잔 그놈을 거실에다 눕혀놓고 벽난로 연통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그리고 전 아들네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놈이 잠들어 있는 거실엔 곧 연기가 가득 찰 거고 그 인간은 결국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 거라고 생각했죠.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이건 모두 다 그놈이 자초한 일이라고 애써 위안했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튿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실에 누워서 싸늘하게 식어 있을 줄 알았던 그 인간이 멀쩡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죠. 아, 누나? 이제 왔어? 너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놀라? 아, 혹시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나 멀쩡해서 놀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참나, 내가 누나를 몰라. 거짓말하면 눈밑이 파르르 떨리잖아? 지금 누나 눈밑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고? 내가 누나의 그 가증스러운 계획을 모를 줄 알았어? 난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건 시침이 뗀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고 홍삼즙 껍데기를 챙겨놨지. 이거 분석하면 수면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날 원수처럼 보던 누나 아들이 갑자기 술 먹자고 하는 것도 이상했고 누나가 손수 홍삼즙을 내오는 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러다 정신을 팍 잃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로 부숴놓고 누나랑 누나 아들 내외는 사라지고 없더라. 내가 이 추운 날 거북이처럼 땅을 기어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자기 지금 소설 써?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오해야, 오해. 그래? 나 지금 병원에서 방금 퇴원했어? 의사가 수면 성분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 진단서에도 정확히 쓰여 있다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끝까지 우길 거야? 그럼 지금 당장 경찰 부를까? 그래서 이거 성분 분석 좀 해달라고 해볼까? 진짜 그래? 전 그놈의 서슬에 놀라 그만 죄를 실토하고 말았어요. 네가 취중에 뱉은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놈이 실웃음을 실실 흘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참나, 미치겠다. 미치겠어. 지금 누나가 한 말 다 녹음된 거 알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살인미수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 절대 용서 못해? 언론에다 뿌리고 공론화할 거야? 깜빵 가서 콩밥을 질리도록 먹어봐야 누나가 정신을 차리겠지. 자기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 돈이 욕심나서 날 유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산 상속 때문에 양자로 들어온 거잖아. 그럼 자기한테도 책임 있는 거지,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저지른 짓이랑 그거랑 같아? 그럼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건지 법적으로 따져볼까? 이건 잴 것도 없이 누나가 바로 쇠고랑 찬다고? 이거 왜 이래? 그래, 그건 미안해. 그럼 이렇게 해? 누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현찰로 10억만 내놔. 그럼 순순히 파양해주고 이번 일 없던 걸로 해줄게. 뭐, 10억? 10억이 누구의 이름이야? 잘 생각해봐. 누나랑 누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인생값으로 10억이면 싼 거지. 셋 다 살인 미수죄로 전과자 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누나랑 추억이 있어서 나도 통 크게 양보하는 거야. 그놈은 당당하게 제게 거금 10억 원을 요구하더군요.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 10억의 모든 걸 깔끔하게 마무리하자면서요. 그리고 만약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언론에 알려 일을 크게 만든 다음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상황에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더라고요. 전 어쩔 도리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 10억을 만들었고 입막음 대가로 그 많은 돈을 그놈에게 전부 내주고 말았습니다. 분한 마음이야말로 표현해서 뭐 하겠습니까? 늙음하게 남자 한 번 잘못 만나서 거금을 털렸지만 사람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제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10억이란 돈으로 제 죄를 퉁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처럼 생각됐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전 남자들에게 조그마한 정도 주지 않고 지냅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육체적 매력은 도저히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용돈벌이를 하려는 젊은 애들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지불하고 오로지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큰 죄를 지었죠. 하지만 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질책의 말씀도 좋고 비난의 말씀도 좋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충고 한마디를 기대하며 이만 부끄러운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